저는 어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평양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세계가 들끓었고 우리 한국도 많은 고통의 순간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시작된 지도 벌써 6개월이 되었습니다. 반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코로나19와 함께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희생되기도 하고 또 병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좀 줌줌한가 했더니 또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벌써 한 달에만 약 3,000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생겨날 정도로 정말 무서운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이 우리 지구에 보내는 또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코로나19로 가장 고통받는 국가가 있다면 전 세계에서 북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혈맹이라고 하는 중국과의 국경도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몇 나라 안 다니는 고려항공, 몇 나라래야 2개밖에 없죠. 한 3개 정도가 되네요. 중국, 몽골, 러시아 이렇게 다니던 고려항공마저 폐쇄시켰습니다. 이처럼 북한은 그것도 다른 나라들이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 세계 코로나가 확산되기 쏙 전에 벌써 1월달 1월 중순에 북한은 그것을 예상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당황하고 이 코로나가 북한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을 막을 힘이 없고 막을 역량이 없기 때문에 북한은 전면적인 봉쇄 작전을 실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봉쇄한다고 했는데 봉쇄하기만 하면 코로나가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와 정반대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즉 중국에 나와 있던 많은 사람들, 러시아에 있던 많은 노동자들이 북한으로서 재소환되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위에서 작년 12월 30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이 1월 중순까지 있다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월 15일까지도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월 15일 이후부터는 압록강, 두만강 국경뿐만 아니라 러시아에 하루에 한 번씩 다니던 이 국제열차 이것도 중지시키고 비행기도 중지시키면서 러시아에 나가 있던 노동자든 무역 일꾼이든 그 누구도 북한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북한으로 들어가면서 역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에 나와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 또 러시아에 나와 있던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일시에 북한으로 몰려들면서 코로나가 기아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가장 많이 확산된 것이 평양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에 나와 있는 근로자들, 즉 러시아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 중국에 나와 있는 무역 일꾼들, 그리고 식당 종업원들도 대체로 평양 엘리트 가정에서 보냈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3명의 유경식당 종업원들이 우리 한국에 집단 망명하신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13명의 식당 여종업원들의 집이 모두 평양이라는 것 여러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차관급도 있고 1급 공무원의 자녀들도 대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평양에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양에서 나갔던 식당 종업원들 그리고 러시아 전 세계에 다 나가 있던 특히 동남아시아에 나가 있던 종업원들 모두 소환되는 바람에 소환된 수많은 사람들에 인해서 평양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중순부터 2월 28일까지 원산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는 가장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산될 때입니다. 그때 바로 평양이 가장 많은 확진자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바로 원산에 내려가 있었다는 것 제가 바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외에도 김정은은 심근경색이나 또 고지혈증 또 뇌졸중과 같은 이런 고질병이 있기 때문에 치료받기 위해서 원산에 있는 자기가 태어난 그 집에서 몇 달 동안 치료받았던 것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김정은은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평양시에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도 원산에서 치료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장장 약 한 달간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다 가짜라고 합니다. 화상회의를 할 수 있는 컴퓨터나 그런 장치가 있다고 해도 화상회의를 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예비회의라고 하지만 김정은 집무실이 있는 당중앙위원회
남산동에 있는 바로 당주장의 집무실이 있는 그곳에서 지금 당주장의 군사위원들이 약 1km 안에 모두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화상회의를 했을까요? 평양 자기 집무실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화상회의가 있었다면, 진짜 했다면 그것은 평양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화상회의도 가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자기 결단으로 독단적으로도 얼마든지 지시를 내릴 수 있지만 마치도 당전의 정치국 회의, 예비회의에서 토론하고 보류시키는 것, 즉 자기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이런 가짜 노름을 했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평양에서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평양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평양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가 폭망하고 경제가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인민들의 피땀만 짜내고 고열을 짜내고 있기 때문에 인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 하다는 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그나마 생활 여건이 좋았던 국경연선 마을들이 통통 비어간다는 이야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국경이 봉쇄되니까 가장 산골에 위치한 이 국경 마을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황해남도나 평안남도 이 곡창지대는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마치도 인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일꾼들을 다구치고 일하게끔 몰아치고 있지만 일꾼들이 일 안에서 북한의 경제가 폭망하고 인민들의 원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김정은이 더 잘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생필품이 없고 당장 먹을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이지 이 불만을 잠재울 수가 있겠습니까? 벌써 6개월째 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한 제재는 완벽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위험한 상황이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도 평양에 있는 150만 명의 이 주민들이 김정은을 결사옹위한다면 그래도 얼마든지 버틸 수가 있지만 평양에서조차 김정은에 대한 원망 그리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불만이 쏟아져 나온다면 김정은은 감당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북한 전문가들, 특히 한국 출신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절대로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체제 특성상 그렇게 돼 있는 것,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김일성 때에도 쿠데타는 있었고 그것도 3번에 거친 쿠데타가 있었고 김정일이 때에도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김일성은 태양이었고 김정일 역시 광명성으로 불리던 바로 그 시절이었습니다. 절대 권력과 절대 지지를 받고 있는 속에서도 그리고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인민들의 추앙을 받고 있는 속에서도 김일성 때는 3번의 쿠데타가 있었고 김정일이 때는 2번의 쿠데타가 있었던 것 여러분들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특히 육군단의 쿠데타, 이것은 쿠데타가 성공은 못했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나이 어린 이 철부지 김정은에 대한 쿠데타가 없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 쿠데타가 없이 공고하게 통치를 하고 절대 흔들림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어제 중요한 정보를 하나 받았습니다. 지금 평양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평양 사람들이 불만도 고조에 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김재룡은 평양시 주민들의 먹는 물 문제와 채소 문제를 가지고 내각회의를 열은 적 북한에서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희 장인이 총리였지만 2번의 북한의 총리를 지냈지만 먹는 물 문제와 채소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서는 남새라고도 합니다. 이 채소, 배추, 토마토, 오이, 가지와 같은 이 마늘, 파와 같은 이런 채소, 식품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아닙니다. 이 채소 문제를 가지고 비상내각회의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전국민들의 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했다면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재룡이 주재한 내각회의는 오직 평양 시민들의 먹는 물 문제와 그리고 채소 문제를 가지고 내각회의를 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배추나 마늘이나 파나 이런 기본적인 채소가 없어서 비상내각회의를 열 정도고
당중앙인의 정치국 회의에서 최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이 평양 시민들의 먹는 문제를 가지고 또 생활 향상을 빨리 시키라고 하는 정치국 회의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노동신문 일면 전체에 이런 제목으로 정론을 실었습니다. 눈부신 우리 태양, 이 세상의 인민의 체험, 인민의 목소리보다 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은 없다. 거창한 폭과 무게, 전무후무한 사면을 안고 흐른 8년 세월 이 나라 인심에는 옥년 기둥으로 세워지고 뜨거운 혈맥처럼 뻗어내린 하나의 위대한 진실이 있다. 그것은 이 땅과 온 행성을 품어 안으며 거룩하고 숭엄하게 솟아오른 눈부신 태양을 본 인민의 환희와 격종이다.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이 얼마나 많나. 제가 얼추 봐도 A4 용지 한 25매에서 30매 정도 꽉 채울 분량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끝부분에 가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양이시여 우리의 위대한 장군이시여 언제나 높이 솟아 이 나라 삼천리 끝자락까지 역력히 비춰주시리라. 정의와 평화, 번영을 희망하는 세계를 환히 밝혀주시리라. 세계는 진정 바라노라. 인민은 심장으로 외치노라. 저희 이거 다 읽어보고 저 다 읽어봤는데 여기에 우리가 태양으로 우러러 모셨던 김일성 위대한 장군 그리고 그 위대한 태양과 더불어 또다시 솟아오른 태양 김정은 동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제 미쳐도 한참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김종일이도 김일성의 태양에 비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김일성 위대한 태양 김일성 동지. 이거 김종일이가 항상 위대한 태양이라고 말했고 자기는 태양이라고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광명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정은이는 얼마나 바빠 맞았는지 김일성과 똑같은 태양으로 북한 인민들을 세뇌시키고 있는 글을 실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김정은에게는 리더십과 그리고 통솔력이 없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정일은 자기를 태양처럼 김일성과 동등하게 놓지 않아도 얼마든지 북한을 리더하고 또 통솔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만 김정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의 모습을 할 때부터 이미 김정은은 자기 힘만으로는 북한이라는 이 난파선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일성의 모습을 할 때부터 이미 김정은의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단언컨대 아무리 우리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한에 쌀을 지원해주고 비료를 지원해주고 김정은 정권을 지탱시켜 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결코 북한 주민들에 의해서 김정은은 운명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양 시민들이 지금 불안과 고통과 그리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방은 이미 통제력, 김정은의 통제력이 상실됐다. 그 증거들을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지방인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사찰할 바로 통치기관들, 도당, 도검찰서, 군검찰서, 보위부, 보안성과 같은 이런 권력기관들이 오히려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밀수를 하고 밀렵을 하고 돈 있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오죽했으면 6월 27일 노동신문 일면에 간부들이 인민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러니까 호된 질책하는 간부들을 질책하는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버리고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라는 이런 사설을 실었겠습니까? 인민을 위해서 복무하라는 사설은 많이 실렸지만 오직 인민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야 된다. 인민을 위해서 복무해야 된다는 말은 김일성, 김정일 때도 많이 했지만 간부들을 형식주의, 관료주의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질책하는 사설은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노동신문에도 간부들이 일을 안 한다고 욕을 할 정도로 질책하고 경질할 정도로 김정은의 리더십과 통솔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지금 가장 북한이 심각하게 식량난 그리고 에너지 고갈,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원재료 제로 이런 상태에서 해결 방안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태양으로 모시고 태양으로 둔갑을 한다고 해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력을 회복하고 북한 주민들을 먹고 살게 해줄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 길만이 북한이 다시 사는 길입니다. 북한 인민이 살고 북한이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항상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정은 독재 체제의
붕괴입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한 평양 시민뿐만 아니라 북한 전체 인민이 굶주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도울 것이 아니라 바로 불쌍하게 굶어 죽어가고 있는 북한 인민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한 저 불쌍한 인민들은 김정은과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김정은이가 먹이지 않는 북한 주민들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안아주고 어려움에 처한 북한 사람들,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안아줄 때 그들은 우리와 손잡게 될 것입니다. 광고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 유튜브 방송이 처음부터 노란 딱지를 붙이기 때문에 광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고 수입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태프들과 그리고 이 편집가들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통신원들로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그 통신원들이 누군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그 통신원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그냥 자금을 후원을 많이 해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드리기가 정말 저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흑마늘 진액골드 참 기력도 회복시키고 면역력도 높여주는데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것도 싼 값으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이 흑마늘 진액골드와 흑염 마늘 가지고 구운 소금입니다.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송내동 대동강 오리불고기 오픈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많이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